상대를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늘려주어라. 상대를 약하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하라. 상대를 망가뜨리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잘 되게 하라. 상대 것을 빼앗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라. 이것을 비밀스런 지혜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전쟁이 일상인 시대였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병법가라고 부릅니다. 전쟁의 전문가, 싸움의 기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노자는 해석이 엇갈리는 책이지만 전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많이 노자를 읽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인 거죠. 전쟁에서 전공법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100으로 부딪히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상대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어야 빼앗을 수 있다. 삼국지 같은 책을 읽어보면 이런 지혜를 이용한 전략을 많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쟁에서 거짓으로 패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왜?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2번 연거푸 패하더라도 한 번의 큰 승리를 거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을 맞아 심리를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음 공격에서 백리를 전진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 기술 먼저 내주는 건 지금도 게임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장기나 체스 같은 거 해보시면 혹은 요즘에도 뭐 전략 게임 같은 거 하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유인책인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장기를 예전에 배우면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그냥 맞부딪히면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작은 말을 주고 상대의 큰 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장기 같은 경우는 쪼를 내주고 상대의 포나 차를 잡으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살을 주고 뼈를 취해라. 자,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걸 모르고 상대가 내어주는 작은 말을 덥석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주는 걸 덥석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이 살을 내어줄 때 냉큼 적의 살을 빼앗는 사람은 하수죠. 왜? 그 순간 나의 중요한 말이 날아갈 것이고 나의 뼈가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야기한 노자의 지혜는 상대에게서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상대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내 손바닥 위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요리할 수 있도록 상대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나의 유리한 공간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얻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을 못하는 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고 상대를 이끌어 드릴 줄 아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겠죠. 그리고 전쟁은 사실 빼앗고 얻는 다툼의 현장입니다. 전쟁론 같은 걸 보면 그런 표현합니다. 교환비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전쟁도 0대 10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편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상대를 모조리 몰살시키는 방법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교환비. 예를 들어
내가 2를 소모했을 때 상대의 10을 소모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전쟁은 다시 말하지만 빼앗고 얻는 다툼의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잃을 것인가 그리고 이 잃어버리는 걸 통해 무엇을 빼앗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빼앗기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유인해 주도권을 잡으면 노자가 이야기하는 승리를 그때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적은 수로 많은 숫자를 깨트릴 수 있는 거죠. 부드럽고 약하더라도 단단하고 강한 상대를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